정형외과 전문의 선지호입니다. 저의 회전근개 봉합 수술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들을 댓글로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답글을 다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 수술 영상을 안 보신 분이라면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십시오. 첫 번째, 실과 봉합 나사에 대한 질문인데요. 실은 녹는 실인가요? 안 녹는 실인가요? 안 녹는 실이라면 평생 놔두는 건가요? 뼈에 박는 나사는 녹는 나사인가요? 안 녹는 나사인가요? 뼈에 생긴 구멍은 어떻게 되나요? 실은 녹지 않는 실입니다. 봉합 수술 후 수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힘줄이 뼈에 붙게 되는데, 녹는 실로 수술한다면 힘줄이 다 붙기도 전에 녹아서 힘줄 붙는데 지장을 줄 것입니다. 그럼 녹지 않는 실은 나중에 제거하는 수술 따로 해야 할까요? 이 실이 몸속에 있다고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수술은 하지 않습니다. 봉합 나사는 녹는 나사와 녹지 않는 나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 후 촬영한 MRI인데요. 이게 뼛속에 박혀있는 봉합 나사입니다. 녹지 않는 나사의 성분은 픽이라는 폴리머이고 평생 뼛속에 녹지 않고 박혀 있습니다. 금속 재질은 아니기 때문에 어깨 엑스레이를 찍어도 나사가 보이지는 않고요. 반면 금속 나사를 사용하면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나사가 보입니다. 수술 후 10년, 20년 후에 MRI를 찍어도 나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나사가 평생 뼛속에 있다고 해서 대부분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래서 나사 제거하는 수술은 안 하고 제거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녹는 나사는 수술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서서히 흡수되는데 대개 2, 3년이 지나면 대부분 흡수되고 흡수된 자리에는 뼈가 차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모든 봉합 나사를 녹는 나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절 내시경 화면에 작은 조직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관절 안에 액체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은 수술 부위에 물을 계속 넣으면서 수술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관절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게 내시경 카메라고 이런 기구랑 결합을 시켜서 몸속으로 삽입하는데요. 여기에 물 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을 틀면 이렇게 관절경 끝으로 물이 나옵니다. 그럼 관절 내시경 수술 시 왜 물을 넣을까요? 자, 이 화면 보시면 왜 물을 넣어야 하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이건 물을 넣지 않았을 때의 화면입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쭉 넣으면 어때요? 물이 없을 때에 비해서 조직들이 잘 보이죠. 다른 예로 일반 외과에서 복강경 수술을 할 때 뱃속에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합니다. 가스로 배를 빵빵하게 만들어서 공간과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죠. 근데 관절은 복강에 비해서 공간이 매우 좁고 공기를 넣는다고 해서 배처럼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압을 높여서 물을 넣습니다. 그러면 관절 안의 공간이 넓어지고 시야 확보가 됩니다. 물을 넣어서 수술을 하니까 수술 직후에는 물 때문에 어깨가 많이 부어 있습니다. 왼쪽이 수술 시작하기 전이고 오른쪽이 수술 끝난 직후입니다. 오른쪽이 많이 부어 있는 모습이죠. 부종은 2, 3일 안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봉합 수술을 할 때 견봉골격을 깎아주는 견봉 성형술을 같이 하는데요. 뼈를 깎을 때 아주 작은 뼈 조각들이 많이 날리게 되는데 이것들을 제거해야겠죠. 그래서 뼈 깎는 기구에 석션을 달아서 뼈를 깎는 동시에 물을 빨아들여서 작은 뼈 조각들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끊어진 힘줄을 실로 뼈에 묶으면 힘줄이 저절로 붙는 건가요? 아니면 힘줄이 붙지 않고 실의 힘으로 묶어두는 건가요? 이 수술은 뼈에서부터 떨어진 힘줄을 다시 뼈에 붙는 걸 유도하는 수술입니다. 실로 묶은 상태에서 힘줄이 끝내 붙지 않는다면 결국 실은 끊어지고 힘줄은 수술 전처럼 뼈에서부터 떨어집니다. 실의 역할은 힘줄이 붙을 때까지 힘줄을 뼈 부착 부위에 단단히 고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뼈에 힘줄을 묶기만 한다고 힘줄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힘줄을 붙여주기 위해서 부착 부위의 뼈 부분을 갈아냅니다. 우리 몸의 뼈는 바깥에 단단한 부분인 피질골과 안쪽 부분에 푸석푸석한 부분인 해면골로 나뉩니다. 골수는 이 해면골 안에 있습니다. 뼈의 단단한 부분인 피질골을 갈아내면 해면골이 노출되고 해면골 안에 있는 골수 성분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골수 성분에 줄기세포와 성장인자가 풍부하게 있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이렇게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어서 줄기세포와 성장인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봉합 나사를 뼈에 고정하기 위해 나사 모양의 송곳으로 뼈에 구멍을 만드는데 이런 과정 자체로도 뼈 속의 골수 성분이 뼈 밖으로 나오게 됨으로써 봉합하는 힘줄이 잘 붙게 도와줍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먼저 한 다음에 힘줄을 뼈에 튼튼하게 묶으면 수개월에 걸쳐서 힘줄이 뼈에 붙게 됩니다. 네 번째,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개 힘줄 바로 위에 견봉과 부딪혀서 힘줄 파열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수술 장면을 보면 회전근개와 견봉 사이 공간이 꽤 넓어 보입니다. 원래 이렇게 공간이 넓은 건가요? 아니면 공간을 넓게 하는 조치가 있는 건가요? 어깨 MRI를 보면 이게 회전근개 힘줄이고 힘줄 위에 이것이 견봉이라는 뼈 부위입니다. 회전근개와 견봉이 아주 가깝게 붙어 보이죠. 수술할 때 내시경 카메라를 이 사이에 넣고 하는 것인데 내시경 화면을 보면 회전근개 윗부분에 공간이 꽤 있어 보입니다. 공간을 넓히기 위한 조치를 해서 공간이 넓어진 것입니다.
어깨 수술할 때 환자의 자세는 옆으로 눕는 자세와 비스듬히 앉은 자세, 이렇게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저는 비스듬히 앉은 자세로 수술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자세에서는 모두 환자의 팔을 당겨주는 견인장치를 사용합니다. 옆으로 눕는 자세에서는 반대쪽에 추를 달아서 팔을 당기는 간단한 견인장치도 있고, 이런 특수 견인장치로 팔을 당길 수도 있습니다. 비스듬히 앉은 자세에서도 특수 견인장치를 사용합니다. 견인장치를 환자 팔에 연결하고 견인장치를 아래로 내리면 팔이 아래로 당겨 내려옵니다. 그러면 견봉하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 물을 넣으면서 수술을 하는데, 물을 넣는 게 공간을 넓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5번째, 화면 속에 둥둥 떠다니는 작은 조직들은 뭔가요? 그건 따로 명칭이 없습니다. 조직을 갈아낸 조각의 일부일 수도 있고 근막의 일부일 수도 있고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내시경 카메라로 보면 비교적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1mm 정도 될까요? 봉합을 완료하고 수술을 마칠 때 떠다니는 작은 조직들을 쉐이버라는 기구를 통해서 깨끗이 빨아냅니다. 6번째, 수술 과정 마지막을 보면 힘줄을 꿰고 매듭을 지은 실을 새로운 나사에 연결해서 이 나사를 뼈에 고정한 다음 실을 잡아당겨서 실로 힘줄을 눌러주는 과정이 있는데요. 잡아당긴 실의 텐션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궁금해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생략한 과정인데요. 기구의 끝부분에는 다이얼 같은 게 있는데 실을 모두 잡아당긴 후에 이걸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실들이 봉합 나사에 견고하게 고정됩니다. 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다이얼을 돌리면 실을 고정시키게 되는 거죠. 이 과정으로 잡아당긴 실의 텐션이 유지됩니다. 7번째, 수술은 전신 마취인가요? 부분 마취인가요? 수술 시 환자의 자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으로 누운 자세와 비스듬히 앉은 자세가 있는데요. 비스듬히 앉은 자세는 부분 마취가 어렵습니다. 부분 마취 수술할 때는 수면 주사를 투여해서 환자를 재우기는 하지만 전신 마취가 아닌 상태에서 환자가 비스듬히 앉아서 계속 수술을 받는 게 환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고 수술 시 환자가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는 환자가 누워있기만 하면 되니까 앉은 자세에 비해서 부분 마취 수술이 가능합니다. 마취 방법은 의사가 선호하는 마취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8번째, 캐뉼라를 넣을 때 근육이나 신경 손상은 없나요? 이게 어깨 수술 시 사용하는 캐뉼라인데요. 피부를 약 1에서 1.5cm 정도 절개를 한 후에 이렇게 캐뉼라를 피부 속으로 삽입합니다. 회전근개는 삼각근 속에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 수술을 위해서는 캐뉼라를 삼각근 근육을 뚫고 삼각근 안쪽 공간까지 삽입합니다. 캐뉼라 삽입 시 삼각근 근육에 구멍이 나서 그림처럼 근육이 뚝 끊어지는 건 아니고요. 삼각근 근육의 주행 방향이 위아래 방향이라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근육의 결이 있기 때문에 캐뉼라가 근육을 밀고 들어가면서 근육이 양쪽으로 밀리면서 구멍을 내는 겁니다. 이 정도의 근육 손상은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치유가 잘 됩니다. 그래서 수술 완료 시 캐뉼라 삽입했던 부분에 근육을 봉합하지 않고 겉에 피부만 봉합합니다. 근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절로 아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캐뉼라를 삽입하는 위치에는 중요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캐뉼라 삽입 시에는 신경 손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손은 내시경 카메라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수술에 사용하는 기구를 잡고 수술을 하는데요. 그래서 수술 부위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내시경 화면이 나오는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합니다. 제가 수술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보면서 하는 수술보다는 난이도가 있어서 러닝 커브가 긴 편입니다. 수술 경험이 많을수록 수술 실력이 늘고 손재주가 좋은 사람, 공간 지각 능력이 좋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능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다행히 처음부터 관절경 수술에 소질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참고로 힘줄을 봉합하는 과정에서는 한 손으로 힘줄을 집게 같은 도구로 잡고 다른 손으로 바늘로 힘줄을 떠야 하니까 집도이의 양손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어시스트가 내시경 카메라를 잡아주고 집도이는 양손으로 힘줄을 뜨게 되는 거죠. 이게 회전근개 봉합 수술 때 사용하는 봉합 나사입니다. 크기는 타이레놀 알약과 얼추 비슷한 크기이고요. 내시경 카메라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 크기는 좀 작은 것 같죠. 관절경 카메라는 근접 촬영으로 작은 물체를 선명하게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관절경 카메라의 근접 촬영 성능을 보기 위해 1,000원짜리 지폐를 촬영하였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에 이 작은 글씨를 촬영했는데요. 관절경을 결합시키지 않고 촬영하면 이 정도까지는 초점을 유지한 채로 글씨가 보이고 좀 더 가까이 가면 그 이상 초점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관절경을 카메라에 결합하고 촬영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신기한 것은 1,000원 지폐에 관절경이 닿아도 초점이 정확히 잘 맞춰집니다. 이런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관절경 수술 시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조직을 맞닿고 관찰하여도 초근접 촬영으로 선명한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기계가 환자의 팔을 견인해주는 특수 견인 장치입니다. 팔을 아래로 내려주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팔을 자유자재로 원하는 위치에 고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좋은 기능의 장치이다 보니까 이 특수 견인 장치의 가격이 국산 경차보다 비쌉니다. 가격이 사악하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깨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